오늘은 오행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행의 크기란 것을 말씀드리면은 이 크기에 대해서 언급된 그런 서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기는 어떤 서양 과학에서 말하는 정량적인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성적인 크기, 즉 구체적인 크기는 잘 모르지만 대략 어떠한 크기가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크기를 얘기하냐면 이 크기를 제대로 알아야 오행의 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오행의 크기를 갖다가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오행의 크기를 알고 나면은 어떻게 이게 지금 우리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오행이 어떤 형식으로 이게 배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행이라는 것은 무국에서 태극이 나오고 태극이 회전하면서 이제 오행이 나온 건데, 이 오행이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성과 비분리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행의 어느 하나가 절대 단독으로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오행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리고 오행에서도 음양이 있기 때문에 음의 오행과 양의 오행은 항상 같이 또 붙어 다닙니다. 이게 이처럼 음양과 음의 오행과 양의 오행은 어디서부터 나냐면 무국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음양이 회전하면서 만든 양의 오행, 음의 오행은 어떤 크기를 가졌을까? 우선 크기를 논하기 전에 오행의 상생 상극은 양의 오행이 있으면 양의 오행끼리, 음의 오행이 있으면 음의 오행끼리 이게 해당하는 것이지, 양의 오행이 음의 오행에 직접 극하고 생하고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 삼도인의 침법을 봐도 양은 양끼리, 음이 음끼리 합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 말하는 12경락을 보더라도 각 경락마다 다 오행열이 있습니다. 그 오행열이 바로 이게 사암도임이 치료할 때 사용하던 그런 혈들이었는데, 가령 폐경은 수태음경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있는 태음경인데 음이죠, 음의 오행이 여기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몸이 육기에 의해서, 즉 지구가 자전해 가지고 오행이 육기를 가지고 나타났고, 그 육기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육기에 따라 이게 12경락이 이제 배치된 거죠. 그 각 경락마다 오행이면 오행, 이 혈이 다 있는데, 양은 양의 오행, 음은 음의 오행이 다 있습니다. 이런 오행이 있게 되면 반드시 상생 상극을 하게 되는데, 상생의 경우를 보면은 얼만큼의 상생을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목이 화를 만드는데, 모고 화가 자가 되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러면 얼마만큼, 즉 자인 화가 딴 것에 비해서 좀 크기가 작을 때, 목은 자기의 일부를 변화시켜서 화로 변화시켜서 자식한테 떼주는 것이 이제 상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얼마만큼 자기가
그 목의 기운이 화로 얼마만큼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즉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알 수가 없어요. 상생의 관계에서는. 그냥 한다라고만 돼 있고 부족하면 뭐 한다라고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건 그냥 좀 크기를 나누기가 약간 좀 애매합니다. 근데 상극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즉 상극의 관계란 것은 목과 상극인 관계는 토와 금이 있습니다. 목이 가장 클 때 상극인 관계죠. 여기 이게 목이 가장 클 때 보면은 그 상극인 관계가 금과 이 토가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거가 될 수도 있는데, 즉 금이 작기 때문에 토가 커집니다. 또 토가 크니까 금이 작기 때문에 목이 커지고 근극목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목이 커지고 목이 커지다 보니까 목극토에서 토가 또 작아집니다. 이제 토와 금은 자와 모의 관계인데 자와 모의 관계는 이제 상생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했죠. 이 금이 작으면은 토가 자기의 일부가 금으로 변환돼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금 쪽으로. 그럼 또 토도 작아지게 돼요. 즉 자의 크기가 작으면은 어미의 크기도 작아집니다. 이게 상생의 관계죠. 이번에는 이제 토가 예를 들어서 토가 크기가 아주 작다. 그러면 상극관계로는 금과 토가 아주 큽니다. 금이 커서 근극목 해가지고 이제 목의 기운이 작아지고 또 목의 기운이 작아지면 목극토를 못해서 토가 커집니다. 상생적인 관계에도 보면 금이 크니까 토는 자기 일부가 변화돼 가지고 금으로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 역시도 자기를 보존할 수 있어 토도 큽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이제 상생과 상극의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목이 크면은 예를 들어 목이 크면은 금과 토 상극 관계를 이룬 두 가지 작습니다. 목이 작으면은 금과 토가 커지고, 이거는 뭐 각각의 이게 화가 크거나 작을 때는 수와 금이 커지거나 작고, 토가 또 있을 때는 수, 목, 금이 커지고 작을 때는 목과 화가 이게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이게 상생의 관계에서는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되는지는 잘 파악하기 힘들지만 극의 관점에서 보면 명확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크면은 그와 극의 관계에 있는 것은 작아집니다. 자, 이렇게 돼서 볼 때 보면 우리는 이제 우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목이 큰 경우를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이 큰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게 목이 큰 경우는 여기서도 보면 물론 이게 가장 큰 것을 갖다가 왼쪽에 배치를 하고 작은 것을 오른쪽에다 배치할 때 목이 가장 큰 경우는 어떤 거냐?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아까 여기 그 목이 크다고 하면은 금과 토가 작다고 그랬죠. 근데 금과 토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작으냐? 토가 더 작은 경우도 있고 금이 더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목이 가장 큰 경우에는 금과 토가 작은데 금이 더 작은 경우, 토가 더 작은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여기하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토가 가장 작은 경우, 토가 가장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토가 가장 작은 경우는 목하고 수가 굉장히 큽니다. 이 목과 수가 큰데 여기에는 가장 목이 이미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으로 큰 것은 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요 나머지 화가 바로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금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금이 가장 작은 경우를 보면 금이 가장 작은 거 어느 것이 큽니까? 극의 관계로는 목과 화가 큽니다. 근데 목이 가장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으로 큰 것은 화죠. 화가 이제 여기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운데는 뭐냐? 수가 일로 배치가 되는 거죠.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목이 크면은 토와 금이 작고 토가 큰 경우에는 수와 목이 크고, 예? 근데 목이 가장 크다니까 수가 두 번째로 오고 나머지가 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렇게 두 개가 어떤 두 개가 작으니까 어느 하나가 큰 경우는 다 두 가지씩 있게 되죠. 이렇게 화가 큰 경우도 두 가지, 토가 큰 경우도 두 가지, 금이 큰 것도 두 가지, 수가 큰 것도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화가 큰다고 할 때는 뭐가 작죠? 그게 있는 금과 수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금과 수가 작은데 수가 작은 경우도 있고, 예, 금이 가장 작은, 크기가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한번 가장 작은 경우니까 수가 가장 작은 경우도 있고 금이 작은 경우도 있고, 수가 가장 적으면은 그 다음에 적은 그 다음이 이제 금이 작은 거고, 금이 가장 작으면 수가 적습니다. 자, 이 경우 수가 가장 작다고 그랬으니까 수가 작으면은 삼각관계는 화와 토가 큽니다. 근데 화가 제일 크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이미 다음에 들어갈 건 토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토가 이 속에 나머지는 뭐냐, 이 가운데 뭐 들어갈 게 이제 오행이니까 이게 5개밖에 더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이 가장 작은 경우는 금이 작은 경우, 화가 가장 큰 경우는 이게 수금이 작다고 그랬죠? 그 중에 금이 작다고 그러면 이게 금이 작으면 이번에는 목과 화가 큽니다. 근데 이미 화가 제일 크다고 여기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목이죠. 이게 목이 화 다음으로 큰 겁니다. 이게. 그러면 나머지는 당연히 여기는 토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미리 이걸 해본 건데 다시 한번 더 그 관계를 보죠. 토가 가장 크면은 어느 것이 작죠? 목과 수가 작습니다. 목이 가장 작은 경우도 있고, 둘 중에 목이 더 작은 경우도 있고 수가 더 작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 두 가지 경우죠. 이것도. 그러면 수가 더 작은 경우, 목이 더 작은 경우. 자, 수가 제일 가장 작다. 그러면 이번엔 뭐죠? 화, 토. 그걸 이루는 화토가 큽니다.
근데 이미 이 토를 가장 컸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는 당연히 화죠. 화가 됐고 나머지는 뭐냐? 금. 나머지는 금밖에 없죠. 가운데 들어갈게 그러면. 여기서는 목이 가장 크다고 그랬으니까 작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금과 토가 큰데 토는 이미 가장 커서 여기 들어갈 건 금. 그 나머지는 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이왕 했으니까 금에 대해서도 한번 더 해보죠. 금이 가장 크면은 그걸 관계는 목과 화가 작습니다. 목이 가장 작은 경우도 있고 화가 가장 작은 경우도 있어요. 그 두 가지죠. 그러면 목이 가장 작은 경우, 화가 가장 작은 경우. 그러면 목이 가장 작다. 그러면 뭐가 되죠? 목이 가장 작으면 금과 토가 큰데 여기서는 이미 금이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으로 작은 거는 뭐냐? 토죠. 당연히. 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 당연히 수죠. 수. 이번에는 요 밑에 있는 화. 화가 가장 작다고 했으니까 화가 가장 작으면은 뭐가 크냐? 금과 수가 큰데 이미 여기 금이 가장 크다고 그랬으니까 다음은 수가 작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긴 또 당연히 뭐 금수 목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토밖에 없죠. 또 당연히 토가 와야 되니까.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수에 하나만 남았습니다. 수가 가장 크면은 그걸 이루는 화와 토가 작습니다. 화가 가장 작은 경우도 있고 토가 가장 작은 경우. 즉 화토가 작은데 그 중에서 화가 가장 작은 경우와 토가 가장 작은 경우가 있으니까 두 가지죠. 그러면 이게 바로 화가 가장 작은 경우, 토가 가장 작은 경우. 자, 이제 화가 작은 경우입니다. 화가 가장 작으니까 화가 가장 작으면은 그에게 관계가 있는 수하고 금이 작죠. 근데 여기 이미 수가 가장 작다고 그랬으니까 가장 크다고 그랬으니까 화가 작은 경우 수와 금이 큰데 그 중에 수가 크다고 제일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으로 큰 거는 금이죠, 당연히. 금이 채워지게 되죠. 그러면 수, 금, 토 한데 나머지는 하나의 목. 이게 이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토가 가장 작은 경우죠. 토가 가장 작은 경우는 어떤 거냐? 수와 목이 큽니다. 근데 수가 가장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큰 거는 목이 되겠죠. 목이 바로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결국 이게 금밖에 없습니다. 즉 이렇게 보면은 각각의 큰 경우는 두 가지씩 있고 그것이 총 10가지의 이 오행의 크기 순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량적 이것이 한 과학화가 이루어지려면은 정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선 정량적인 어떤 관계가 없습니다. 가령 저런 게 있죠. 뉴턴의 역학 중에 보면은 F 뭐 이런 게 있습니다. F는 MA 이런
이게 좀 글자가 작게 보이죠? 이게 좀 글자를 좀 크게 해야 될 텐데. 이 F는 MA라는 것이 있는데, 이 F는 어떤 force, 힘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M은 mass, 질량을 나타내고, A는 acceleration, 가속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뉴턴이 고전역학에서 해놓은 거죠. 어떤 질량을, M이란 질량을 가진 물체에 F라는 힘을 가하면은, M이란 질량을 가진 물체는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인다라는 가속도를 갖게 된다. 그런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서 MA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측정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오행의 그 크기를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가령 지구의 A의 중력 가속도에 해당하는 그거는 뭐 9.8 그러는데, 실제로 그걸 측정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얼만큼 된다. 즉 측정을 해가지고 얼만큼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 힘도 어떤 질량을 갖고 가속도가 갖고 있으면은 이거 힘을 알 수가 있고, 힘을 알면은 어떤 질량과 힘을 알고 질량을 알면 가속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행에서 이 크기는 어떤 구체적인 그걸 측정을 못하고 다만 크기를 짐작을 하는 겁니다. 크기. 이 크기를 짐작하면은 이렇게 10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그게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뭐 이게 아직까지 뭐 확인된 거는 아니지만, 오행 자체가 하나의 오행이 차원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차원이라고 그러면은 오행에 의한 차원은 5차원이죠. 음양까지 하면 10차원으로 됩니다. 근데 이 차원이 어떤 형상으로, 그러니까 동시성과 비분리의 원칙인데, 차원이라는 것은 서로 묶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묶여 있을 때 어떠한 상태로 묶여 있느냐? 바로 10가지가 된다는 거죠. 10가지. 지금 이게 이 그림을 보면 아시겠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행에 이 1, 2, 3, 4 이렇게 5가지를 이렇게 해서 2개씩 해서 10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이거는 뭐를 중심으로 묶었냐면 가장 큰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또 가장 작은 걸로 보면은 바로 이쪽에 가장 작은 걸로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보면 다 번호가 틀려요. 10개가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장 크게도 되고 가장 낮게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준을 어디에 뒀을 때냐?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게 아니라 중간에 뒀을 때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다시 이렇게 이제 배열이 틀리죠. 그러니까 어떤 조합을 갖다가 어떻게 조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보는 관점이 틀려집니다. 비록 10가지를 우리가 알아냈지만, 이 10가지를 가장 센 거를 기준으로 설정해 가지고 볼 때가 있고, 약한 거를 설정해 가지고 볼 때도 있고, 아니면 중간을 갖다 했을 때 보이는데, 이 중간이 참 묘합니다. 이 중간의 크기란 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중간을 보면서 뭘 느끼냐? 이게 위에 것과 밑에 것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뭐냐? 이 목이 중심에 있을 때 보면은 이 금과 이 금, 화, 수, 토, 금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즉 보면은 목이 중심일 때 보면은 수와 토가 목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걸 이루고 있고, 금과 화가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과 화가 대칭을 이루고
그 토와 수가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다만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 할 뿐입니다. 이 경우를 보면 토가 이 경우 토는 주변의 상황에 어떻게 변하더라도 가장 안정적인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요 목과 요 목을 보면 이거는 아래에 있는 것보다 더 기운이 셉니다. 왜냐하면 근극목을 하기 때문에 이 몫은 밑에 있는 이 근극목을 하는 이 목이 금이 작을 때 목보하고 금이 보면 이게 더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근극목을 잘 못해서 이건 좀 크고 이건 근극목을 하기 때문에 좀 작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 전체 기운 대표하는 기운은 뭐냐? 분리가 안 되니까 오행의 대표 기운은 바로 이 중심 기운입니다. 이게 가장 세다고 해서 그거 중심 기운 이게 오행을 대표하는 기운이 아니라 이 가운데 게 중심을 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보면은 금과 화가 바뀌면 이 화가 이쪽으로 오면 금은 이쪽으로 갑니다. 즉 금이 요렇게 조금 약해질 때 화는 가장 약한 상태에서 가장 큰 상태로 오죠. 그러니까 금이 조금만 변동을 해도 화는 크게 변경합니다. 또 토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수의 관계에서도 토가 조금만 약해져도 수는 가장 약한 데서 큰 걸로 변해버리는 거죠. 즉 토와 수가 상당히 그 토수, 화금 이것이 어떤 중심 기운을 가운데 두고 상극을 이루는데 그 상극을 이룰 때 목이 중심일 때는 금의 조그만 변동에 의해서도 화가 확 바뀐다는 거죠. 이걸 보면 뭐냐면 화극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있는 경우는 금의 변동이 금이 화극금이 아니라 금에 의해서 화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오행의 그 극을 따질 때 항상 화극금 한다고 그러지만 반드시 그런 게 아닙니다. 금이 화를 극할 때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그 오행에서는 극에서는 표현하는데 역으로 하는 그런 것도 그 상생상극의 극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화와 금에서 화가 금을 항상 극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토를 중심으로 있을 때는 금이 화를 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조금만 세져도 화가 확 달라지는 거죠. 얘가 그렇지만 조금만 약해도 화는 확 살아나고 토와 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국수한다고 해서 하지만 이게 토하고 수의 관계가 항상 토가 수를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수가 강하면 토가 이렇게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꼭 일방에 극을 한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보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오행이 그냥 상생상극 한다고 그러지만 상생상극의 법칙에 의해서 따져놓고 보니까 오행에는 중심이 있더라. 그 중심에 따라서 나머지 네 개의 기운이 서로 상생상극을 이루더라. 중심이 목이었을 때는 화와 금이 상극을 이루고 토와 수가 상극을 이루지만 중심이 화에 있을 때는 토와 수가 상극을 이루는 건 마찬가지지만 금과 목이 상극을 또 이루더라. 토가 중심일 때 중심 오행이 토 있을 때는 목과 금이 상극을 이루고 수하고 화가 상극을 이룹니다. 중심 오행이 금이었을 때는 수와 화가 상극을 이루고 목과 토가 상극을 이룹니다. 중심 오행이 수인 경우 화와 금이 상극을 이루지만 화와 금이 상극을 이루고 토와 목이 상극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극을 이루는 것이 중심 기운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오행의 크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큰 것서부터 나열해 보고 작은 것서부터 나열해 보고 또 중간으로 나열해 보니까, 특히 중간으로 나열해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게, 오행에는 중심이 있고 중심 기운이 있고, 그 중심 기운은 뭐 목화토금수 5가지 종류의 중심 기운이 있다. 목이 중심일 때는 서로 극을 이루는 것이 다르고, 화가 되어 있을 때 다르고, 토 있을 때 다르고, 금 있을 때 다르고, 수 있을 때 다르다. 그리고 이 중심 기운은 주변에 어떤 기운이 변하더라도 가장 변동폭이 작은, 변동이 작은 기운이 목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음양이 같이 있을 때는 어떤 것이든지 그 음양의 조화가 잘 맞아야 됩니다. 이 중심 기운이야말로 음양의 조화가 가장 잘 맞는 그런 기운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그래,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오행의 크기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보면은 이렇게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중심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했죠. 오행에는 중심이 있고 중심 기운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 여기 보면 아시죠? 서로 좌우가 대칭을 이루고 있고, 이 오행 크기 도표는 이게 오운육기학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오행을 설명할 때 상당히 중요한 그 길잡이가 됩니다. 그 오행의 가운데는, 즉 중심은 나머지 4개 오행의 크기가 변화하더라도 상생상극에 의한 변동폭이 가장 적어서 매우 안정적이다. 그리고 음양의 균형이 제일 좋기 때문에 크기가 가장 커서 대표 기운이 된다. 이게 바로 중심 기운이 대표 기운입니다. 그리고 중심을 제한 그 나머지 것이 서로 그러니까 상극을 이루는 토화, 수, 금, 화 이런 것이 상극을 이룰 때 그 크기가 변하더라도 이 중심 기운은 변동폭이 가장 작습니다. 안정적이고 대표 기운을 뿐만 아니라 크기도 가장 크고 안정적인 기운이 바로 이 중심 기운이라는 것이죠. 상극의 개념이란 게 어느 하나가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이기는 개념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즉 중심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서로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수의 경우 수가 항상 화를 이기거나 토에 지는 것이 아니라 오행의 중심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수가, 즉 화가 수를 이길 수도 있고 수가 토를 이길 수도 있는, 좀 여태까지의 상생상극 우리가 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오행 크기표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논할 때 이 오행 크기표가 굉장히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오행에 지금 나오는 오행의 상생상극을 갖다가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특별한 뭐가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오행의 상생상극 원리로 이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